지금 캐릭터 두 개가 있고요. 그죠? 전사랑 마법사. 뭐 얘네들은 공격하는 형태가 있는데 무기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 여기까지 구현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리어랑 마법사가 막대기는 같이 또 착용을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만든 거죠. 이제 요거를 근데 빼고 싶은 거죠. 취사 선택하고 싶은 거죠. 자, 그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당연히 무기를 장착하면 무기에 그 영향력을 좀 받아서 이 내 공격력과 무기의 어떤 공격력을 끌어올려주는 무기의 성능이랑 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좀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막대기 공격할 때 이 막대기의 기본 공격력을 10이라고 5라고 할게요. 5. 팀 어택 이런 느낌으로 해서 5라고 일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캐릭터의 공격력이 있죠. 기본 공격력. 이거를 받아서 더해주는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토탈만큼의 데미지를 줬다.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더 디테일한 기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사는 자신의 공격력을 넘겨줘야겠죠. 이렇게. 마법사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구현한 거죠. 이제 요거를 밖으로 빼보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잘라내서 자, 이 위에다가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막대기 공격 있잖아요. 자, 얘가 사용하는 이제 이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뭐 함수 안에다 만들면은 이제 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거 이렇게 만들면은 그냥 요거를 우리가 진짜 예전에 시어나 방식처럼 얘한테 함수 포인터를 넘겨가지고 필요한 애들한테만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제 무기가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공격 기능 말고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내구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무기에 어떤 연결되는 무기에 장착되는 어떤 무기를 장착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스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게 무기라는 개념도 점점점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무기라는 개념 자체가 발전을 해서 얘도 하나의 객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객체 제한 프로그램에서는 함수만 따로 있는 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에 이제 객체라는 걸 우리가 뭘로 바라보냐면 사물로 바라보잖아요.
사물 또는 뭐 개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동작만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밥을 먹는 행위를 이제 떠올리실 텐데, 누군가 그 밥을 먹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작을 하는 주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발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갔는데 저절로 막 가위가 움직여서 막 머리를 깎아주진 않죠. 그죠? 머리를 깎아주는 주체가 있죠.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미용사겠죠. 그죠? 그리고 식당을 가요. 식당 가서 주문을 하면은 갑자기 음식이 슉 날라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 음식을 서빙해주는 직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동작에는 주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함수는 동작이잖아요. 막대기 공격이라는 동작 하나만 이렇게 딱 띄워놓고 이제 생각하기가 그런 거죠. 객체지향에서. 이 막대기 공격을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겠어요? 막대기라는 무기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체. 사물은 결국 뭘로 만들어야 된다? 클래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함수로 이렇게 떼놓지 않고요. 이 행위를 하는, 공격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는 주체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이거 막대기 공격하는 거 전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막대기가 데미지를 입히고,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히고, 그죠? 뭔가 하는 그 주체는 사실 막대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라는 클래스 만들고, 이걸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막대기 공격 같은 경우는 막대기를 사용하는 쪽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해주고요. 됐죠? 여러분이 이제 막대기 공격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여기 캐릭터가 막대기 공격을 하고 싶어요. 막대기 공격 이제 없잖아요. 상속받은 게 없으니까. 막대기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없죠, 얘네한테. 자, 그럼 이제 얘한테 뭐 해주면 돼요? 막대기 공격하게 하려면 막대기를 달아주면 됩니다. 쥐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전사한테만 막대기를 쥐어주고 싶어요. 마법사는 막대기 쥐어주기 싫어요. 그러면 캐릭터한테 또 막대기 주면 안 됩니다. 이거 막대기 필요한 사람한테만 줘야 돼요. 자, 여기서 막대기를 주면 돼요. 여기다가 스틱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자, 근데 이거 이제 변수고요. 이 앞에 자료형에 와야 되는데, 이 막대기 공격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막대기 객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는 이 막대기를 주면 됩니다.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예전에 시언어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구조체 안에 구조체 있죠? 선생님과 학생, 이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학생의 선생님 정보를 낱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불편했으니까 선생님 정보를 구조체로 바꿔서 학생 구조체 안에다가 선생님 구조체 넣어버렸죠. 그렇게 구조체의 구조체를 떠올리시면 편하죠. 왜냐면 객체라는 게 결국 구조체에다가 함수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막대기라는 하나의 구조체를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체라기보다는 객체라고 부를게요. 객체를 넣은 거고요. 그럼 예전에 구조체의 구조체랑 다른 점은 뭐예요? 예전에 구조체의 구조체는 데이터만 우리가 묶어가지고 했던 건데,
이 객체는 이제 함수까지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막대기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까지 활용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막대기 공격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스틱 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뭐 마법사는 제가 이제 막대기 공격을 주지 않을게요. 뭐 1로 할게요. 기본 공격. 자, 보시면은 이제 막대기 공격 하려고 하면은 에러 나요. 얘는 막대기 공격이 없으니까. 전사는 막대기 공격 있죠. 왜냐면 전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 스틱에 그 기능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사용 못하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실행하면 이거 안 바꿔줬네. 전사가 막대기 공격하고요. 마법사는 그냥 공격하죠. 자, 그래서 전사가 직접 막대기에 대한 어떤 공격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막대기 공격하게 하고 싶으면은 막대기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사 한 명밖에 막대기 공격을 못하죠. 근데 마법사도 막대기 공격을 하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럼 얘도 뭐 지워주면 돼요? 얘도 똑같이 막대기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틱 점 막대기 공격. 자, 이렇게 하면 되죠. 5번일 때니까 5번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역시 막대기 공격하죠. 마법사도. 그렇지만 중복되진 않았습니다. 코드가 무조건 한 개예요. 그래서 공격 형태가 바뀌어야 되면은 여기만 고쳐주면 돼요. 둘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런 이점이 있어요. 구성 방식을 사용하면. 됐죠? 그래서 객체가 객체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 이제 구성 방식이고, 우리가 어차피 객체라는 클래스로 한번 정의를 해놓으면 이 코드가 절대 두 번 나올 일 없잖아요. 이 객체라는 게 계속 복사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코드는 절대로 중복될 일이 없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틱 어택 같은 경우는 막대기 공격에 있는 게 아니라 잘라서 요 밖에다가 얘가 멤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금 현재 우리 게임에다가 무기 강화 시스템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화될 때마다 이 스틱의 공격력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강화 함수 하나 만들어서 강화에 성공하면은 얘를 계속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강화 기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함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객체로 생각하셔야 된다.